아기들의 사회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또 이 발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엇을 봐야 하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발달 장애가 있을 때 낯가림이 없다, 불안해하거나 외면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낯가림입니다. 꼭 이런 부분만은 부모님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진의 콕TV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주 어린 영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언어 발달은 말을 하니까 알 수 있지만 아기들의 사회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또 이 발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엇을 봐야 하나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주로 어려운 상황에 병원에 오는 아이들 많이 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만은 부모님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기들 중에 이미 돌이 안 됐는데도 낯가림이 없거나 모방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 아니면 유난히 어떤 특정 물체만 가지고 계속 놀고 다른 물체나 여러 가지 일에는 관심이 없는 아기들. 그래서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다른 모든 환경 요인을 떠나서 아기들 사회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머니들의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만 피해 가신다면 아기들의 사회성 발달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선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 낯가림이 없어요. 참 순한 아이인가 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낯가림이 없는 아이를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아마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발달 장애가 있을 때 낯가림이 없다라는 말들이 이제는 어머님들 사이에 많이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지만 실은 아기의 사회성 발달을 주로 쭉 보자면 이 정상적인 낯가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아기의 낯가림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또 왜 생길까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가들은 태어나자마자는 실은 눈도 먼시가 심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물체의 어떤 윤곽들만 보고 있다가 한 3개월쯤 되면 조금씩 눈이 맞추면서 실은 6개월 가까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사물을 보듯이 명확하게 시신경이 다 발달돼서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은 한 3개월쯤 되면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빵긋 웃는 사회성 미소가 있죠. 그것이 좀 지나고 나면 한 6개월, 7개월부터 본인이 애착이 되어 있는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의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외면을 시작합니다. 낯가림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애착되어 있는 사람과 다른 익숙하지 않는 어른에 대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거나 외면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낯가림입니다. 물론 이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까다로운 아이들은 하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예 얼굴도 안 보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걱정은 하지만 그렇게까지 저항이 많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정상 범주죠. 하지만 아예 타인이나 애착 대상이나 아무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잘 간다든지 또 낯선 사람을 처음 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외면이 없고 그냥 좋아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얘가 왜 낯가림이 정상적으로 없지? 라고 걱정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낯가림이 생기는 원인은 실은 이제 우리 아이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제 외면을 시작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찌푸리고 쳐다본다면 벌써 내 아이가 인지적으로 똑똑해졌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결국 낯가림이 일어나려면요. 일단은 다른 사람과 내가 애착이 돼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어머니와 생김새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기억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사실 더 어린 아가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돌이 이미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력은 6, 7개월이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는 person memory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에 대한 기억력이 일반 사물에 대한 기억보다 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가 낯가림을 한다는 얘기는 타인과
익숙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기억력이 있다, 인지 기능이 된다 하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심리적으로는 애착이라는 심리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달리고 의존하고 친하게 지낼 사람한테만 내가 마음을 열고 주지,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고 슬쩍 아이가 신뢰를 주지 않고 걱정을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애착과 관련된 심리 발달이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착 발달이 잘 되어 있고 또 인지적인 기억 능력이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낯가림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낯가림이 없다 하나도, 그런 경우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 아니면 애착의 발달에 이미 문제가 있을 때 정상적인 낯가림 현상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낯가림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걱정을 하시지만 또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아이라 할지라도 아주 순하고 기질이 부드러운 아이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지 대놓고 불쾌하게 울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없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요. 일단 아이가 염려하면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딱 붙어 있고 딴 사람 보면 약간 이렇게 외면하는 정도도 충분히 낯가림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이고 걱정 안 하셔도 되죠. 하지만 전혀 타인과 그 애착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막 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 아이가 왜 이게 낯가림이 없지? 라고 한번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흔히 이 낯가림이 없었던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환경적으로 애착 대상이 자주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개월은 할머니 집에 있고 또 한 2개월은 이모 집에 가고 이런 식의 애착이 자꾸 단절되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확실히 낯가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아닌가, 아무 때나 적응 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성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아주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사회성이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애착의 단절이 있었던 아이들, 혹은 요즘에는 또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도 너무 많이 틀어주면은 아이의 사회성 뇌가 빨리 발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아무에게나 가는 애착이 늦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이 기질이 까다롭거나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 역시 그 애착 관계도 이상해질 수 있고 인지 발달도 좀 늦을 수가 있어서 낯가림이 늦게 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우든 조금 아이들은 전문가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좋을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도가 있는 아이들이 발달 전에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제일 많이 오고요. 그 외에 진짜 이제 어떤 발달 장애의 병리 현상의 가장 전초 작업으로 낯가림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 서너 살 됐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난 아이들은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낯가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낯가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럼 7, 8개월에 가면은 모방행동, 도리도리 짝짝꿍도 굉장히 미약하다. 좀 더 나가면은 아이가 하루 종일 바퀴만 굴리고 놉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어머님들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낯가림이 없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우려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지체, 발달 지연과 같은 이 뇌 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 가장 이제 위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제가 낯가림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재미있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의외로 우리 아이가요 너무 아빠를 싫어해요. 좀 민망해요. 아빠가 일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무조건 고개 돌리고 우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많이 혼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놀아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애가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이 어떠한 감각을 통해서 애착이 발달되는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할로라는 분이 이게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린 침팬지가 그 철사줄에다가 우유병을 단 그런 인형하고 그다음에 우유병은 없는데 천으로 뚫뚫 감아서 폭신폭신하게 만든 그 인형하고를 이렇게 놔뒀을 때
이 침팬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헝겊으로 뚫뚫 두른 부드러운 인형에서 가 있다가 배가 고프면 철사줄에 가서 음식만 먹고 바로 내려와서 계속 헝겊에 붙어 있는 그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린 아기들 때는 부들부들한 촉감을 가진 여성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피하 지방이 많기 때문에 보드라와요. 또 남자들은 목소리가 대부분 허스키하죠. 여성들에 비해서. 근데 아기들은 목소리가 허스키지 않는 이 맑은 목소리의 여성들 음성의 톤, 약간 하이톤이면서 허스키하지 않은 음성을 가진 존재에게 쉽게 애착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특히 6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감각의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때, 7개월 때 이제 낯가리 시작하면서 조금씩 머리를 쓴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아기들은 감각에 의해서 애착이 많이 이렇게 선호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빠 중에 특히 목소리가 크거나 몸이 딱딱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아줘도 아기들은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안 들어요. 허스키한 목소리까지 크면은 아기들 중에 예민한 애들 자지러지기도 해요. 그런 아빠들의 감각적 특성에 의해서 일부 아기들이 예민한 아가들은 아빠를 싫어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연령이 증가하면서 지능이 올라가면은 아니 우리 아빠가 목소리만 좀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나랑 재밌게 잘 놀아주는 분이시네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런 우려감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아빠 보고 운다고 억지로 더 그냥 아빠가 이렇게 안고 막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아이가 혐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적당히 아기가 울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고 조금 아이가 영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기가 재미있어 하면은 그 연령이 됐을 때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아빠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진의 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어떻게 해서 모방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모방을 확실히 하게 될까? 미러 뉴런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러가 거울이죠. 본인 직접 안 하더라도 타인의 행동을 바라만 보아도 자기 머릿속에서 물 마시는 신경이 활성화된다.